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오늘은 조금 지루할 수 있는 얘기인데, 예금 풍차를 돌려라. 예금 풍차를 돌려라 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요즘 워낙 은행의 금리가 낮아가지고 아마 예금을 생각하시는 분이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아마 예금보다는 뭐 부동산이나 주식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실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세상은 원래 돌고 도는 거라서 지금은 이제 뭐 예금을 쳐다보지도 않지만 다시 또 예금이 각광받는 시대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 뭐 대학생까지 갭 투자에 나섰다라는 이제 기사까지 나왔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뭐 금리가 뭐 지금처럼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할지도 사실 모르는 거고, 또 부동산으로 인해서 뭐 세계적인 뭐 경제 위기나 국내적인 위기가 발생하면은 또다시 예금이 각광받는 시대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예금에 대해서 아마 큰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미리 좀 알아두시면은 위기가 터졌을 때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꼭 예금 풍차를 돌리는 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첫 번째, 복리의 힘. 두 번째, 12개의 예금을 만들어라. 세 번째, 예금 풍차를 돌려야 하는 이유. 네 번째, 예금 풍차의 7가지 장점.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예금을 통해서 어떻게 재테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복리의 힘. 이 대리는 뉴욕 맨해튼의 주인이 원래 누구였는지 아나? 글쎄요. 뉴욕의 주인은 뉴욕 시민들 아닐까요? 맞아. 하지만 약 400년 전 맨해튼 땅의 진짜 주인은 인디언들이었어. 1626년 미국의 초창기 이민자들이 24달러어치의 구슬과 장신구를 인디언들에게 주고 맨해튼을 통째로 사버린 거지. 그 땅이 1989년에는 땅값만 1000억 달러가 되어버렸어. 많은 사람들이 1000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맨해튼 땅을 단돈 24달러짜리 장신구에 바꿔버린 인디언들의 어리석음을 비웃었지만, 당대 최고의 펀드 매니저였던 피터 린치만은 달랐네. 인디언들이 24달러어치의 장신구를 돈으로 바꾸어 연 8%의 채권에 복리 투자했다면, 피터 린치가 살던 1989년에는 약 32조 달러가 됐을 것이기 때문이지. 피터 린치는 인디언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했던 건 맨해튼 땅의 가치보다는 복리의 위대함이었음을 간파했던 거야. 이제 항상 이제 복리 이야기할 때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이 맨해튼 이야기입니다. 이제 맨해튼을 이제 원래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인디언들이 있었죠. 그 인디언들이 맨해튼 땅의 원래 주인이었는데, 이제 이거를 이민자들이 1626년 이민자들이 24달러어치의 이제 장신구 보물을 주고 바꿨다는 거죠. 사실 뭐 이 인디언들이 뭐 소유권 이런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자연을 소유한다는 생각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뭐 이것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사실 당한 거죠.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이제 그 맨해튼 땅을 24달러에 팔다니 바보 같구나, 바보 같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이제 막 비웃었죠. 하지만 피터 린치, 당대 최고의 펀드 매니저였던 피터 린치는 달랐다는 거죠. 이 24달러를 8%의 복리로 계산을 하면은 무려 현재 가치가 32조 달러가 됐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 높은 수익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복리의 이제 힘이죠. 복리라는 거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게 아니라 원금 플러스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 걸 말하죠. 그래서 계속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 형태를 복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거를 단리라고 하고요. 그래서 복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연 8%가 24달러의 연 8%가 1626년부터 붙으면은 무려 32조 달러 현재 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리의 힘을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맨해튼 땅의 이야기입니다. 12개의 예금을 만들어라. 예금 풍차는 한마디로 매달 한 개씩 1년에 12개의 예금을 만들어서 굴려나가는 거네. 복리 효과를 노리는 거지. 복리 효과요? 응. 복리 상품은 대다수가 가입 기간이 길어. 하지만 예금 풍차는 내가 복리 효과를 만들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하기가 용이해. 어떻게 하는 건데요? 1월에 월급에서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 모두를 정기 예금에 예치하는 거지. 2월에는 또 새로운 정기 예금을 만들고 3월에도 역시 다음해 1월이 되면 만기가 돌아온 정기 예금을 해지해. 그리고 원금과 이자를 그대로 다시 재예치하는 거야. 물론 그달 월급을 쓰고 남은 돈도 합쳐서 넣어야지. 우와, 보통 예금 만기가 되면 이자는 써버리잖아요. 그런데 쓰지 않고 다시 재예치한다는 건가요? 그렇지. 그래야만 복리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12개의 예금을 만들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매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12개의 달에 한 날짜를 정합니다. 뭐 1일이 될 수도 있고 10일이 될 수도 있고 15일이 될 수도 있고 30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본인이 가장 마음에 드는 날을 하나 정해요. 그럼 나는 15일로 해야겠다 하면은 1월 15일 날 정기 예금 1년짜리를 하나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1월 달에 만든 통장이 하나 생기죠. 1년 동안 그건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2월이 오면은 또 다시 2월 15일 날 또 정기 예금 하나 또 만듭니다. 1년짜리 예금을 드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도 1년 뒤에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월, 4월, 5월, 6월 그렇게 12월까지 가면은 각 달마다 만들어진 예금 통장이 나오겠죠. 그럼 그 예금 통장의 개수가 12개잖아요. 그래서 12개의 예금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가 만약에 2019년 1월 그리고 1월에 통장 정기 예금을 하나 들었어요. 그리고 2019년 2월에 마찬가지로 정기 예금을 또 하나 들었습니다. 2019년 3월에 또 정기 확대를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보이시죠? 잘 정기 예금을 또 듭니다. 한 개를 또 들어요. 그러면은 3월까지 총 3개의 정기 예금이 되겠죠? 뭐 이렇게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2019년 12월에 정기 예금을 또 한 개 들어요. 그럼 총 12개의 정기 예금이 여기 생겼잖아요. 그죠? 총 12개. 2019년 1월 하나, 2월 하나, 3월 하나, 5월 하나, 6월 하나 이렇게 해서 12월까지 하면은 총 12개의 이제 정기 예금 통장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만기가 다 1년짜리이기 때문에 2020년에 생각을 해봅시다. 2020년 1월에 그럼 2020년 1월이 되면은 내가 2019년 1월에 들었던 정기 예금 통장이 만기가 됩니다. 돈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것을 그대로 다시 또 정기 예금 통장을 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예금 원금과 이자가 붙는 거죠. 이자가 한꺼번에 넣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2019년 1월에 100만 원을 들었고 10%짜리였다 라고 하면은 2019년에는
100만원에 10%였으니까 2020년 1월에는 원금 100만원 플러스 이자 10만원이 붙겠죠? 그럼 110만원 이걸 그대로 다시 또 정기예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2020년 2월에도 마찬가지요. 2월 달에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겠죠? 그럼 이걸 또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110만원으로 다시 정기예금도 들어가는 거고, 2021년에 와도 또 마찬가지로 110만원을 그대로 또 정기예금 110만원 플러스 이자를 정기예금을 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복리를 계속 누리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의문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아니 그럼 뭐하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2월 뭐 매달마다 정기예금 통장 만듭니까? 그냥 2019년 1월에 1200만원짜리 정기예금 들면은 이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왜냐면은 그러면 12월까지 안 기다려도 1월달에 오면 바로 2020년 1월달에 1200만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2019년 1월에 1년치 예금을 다 한꺼번에 넣는 게 좋긴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1200만원 돈이 없을 수도 있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 있다고 치면은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1년이기 때문에 2020년 1월까지는 돈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찾더라도 상당한 이제 금리를 잃게 되죠. 원래 약정하기로는 약정 금리를 받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만약 2019년 1월에 1200만원 가진 돈을 다 털어서 정기예금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갑자기 2019년 6월에 무슨 집안에 행사가 있거나 뭐 아이가 좀 뭐 아프거나 이래가지고 돈을 크게 쓰게 됐어요. 이러면은 이걸 깨야 되잖아요. 1200만원 깨야 된단 말이에요. 200만원 정도 쓰려고 1200만원짜리 통장을 깨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위에서 말한 것처럼 100만원씩 나눠서 하면은 그냥 통장 2개만 깨면 됩니다. 나머지 10개에 대해서는 그대로 내가 약정한 금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통장을 깨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이 매달 풍차를 돌리라는 이야기고, 또 날마다 이제 통장 만기, 예금 만기가 찾아온다는 그런 성취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로 하여금 뭔가 예금을 하게 하고 돈을 모으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몰빵하는 게 당연히 그 이자에 대한 계산을 해보면 당연히 더 크지만, 우리가 살면서 예측하지 못한 사고의 발생이라든지 뭔가 예금을 지속하기 위한 성취,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내가 가진 돈을 한꺼번에 그냥 하나의 통장에 넣기보다는 매달 이렇게 나눠서 넣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할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2개의 예금 통장을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예금 풍차를 돌려야 하는 이유. 목돈을 예치하러 은행을 찾는 고객들은 대부분 1년짜리 정기 예금에 가입한다. 이 경우 1년이 지나야만 만기가 되고 이자를 수령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만기가 된 돈을 다시 1년짜리 정기 예금에 가입하고 또 1년을 기다려야만 만기가 되고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문제는 이 1년이란 기간이 생각보다 무척 길다는 것이다. 실제로 만기까지 유지하는 고객보다는 결혼자금, 주택마련, 자녀 학자금, 자녀 교육비, 여행비용 등을 이유로 채 1년도 버티지 못하고 정기예금을 해약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런데 예금풍차는 한 달에 한 개씩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다. 그렇게 1년만 지나면 한 달마다 정기예금의 만기가 돌아온다. 처음 1년의 시간만 참고 기다리면 2년차 때부터는 매달 정기예금의 만기가 돌아오는 행복을 맛볼 수 있다. 예금풍차의 가장 중요한 점은 만기가 돌아온 정기예금의 원금과 이자를 그대로 재예치하는 것이다. 이자까지 재예치함으로써 복리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급여를 추가로 불입하여 원금도 함께 늘려나간다. 요즘은 인터넷 뱅킹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12개의 정기예금을 개설하든 24개의 정기예금을 개설하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두 달에 한 개씩 6개, 보름에 한 개씩 24개 등 운용할 정기예금의 개수는 본인의
자산 현황에 따라 임의로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예금 풍차를 돌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드린 부분이 갔다 왔는데 결국은 우리가 뭔가 처음 마음과 같지 않고 불가피한 일들이 생기게 됨으로써 그 예금을 깨버리는 데서 이제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 날마다 매달 이 예금 풍차를 돌리면은 그 부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또 매달 정기 예금의 만기가 돌아오는 그런 행복을 맛볼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크죠. 왜냐면은 이런 성취감이 없으면은 사람이 뭔가를 지속하지 못합니다. 오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기쁨, 만기가 돌아온 기쁨을 누린다는 거는 굉장한 뭐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예금 풍차를 돌리는 좋은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 또 인터넷 뱅킹으로 얼마든지 통장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편한데 임의대로 하면 됩니다. 그냥 뭐 한 달에 한 개씩 만드셔도 되고 하루에 한 개씩 그냥 30개 해서 365개의 통장을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한 달에 2개, 뭐 2달에 1개 뭐 이런 식으로 개인 자산의 그런 규모에 따라서 나눠서 운용하시면 좋습니다. 예금 풍차의 7가지 장점. 1. 매달 만기가 돌아오므로 매달 이자를 수령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2. 정기 적금에 비하여 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다. 금리가 높은 시기나 낮은 시기에 관계없이 평균적인 금리를 받을 수 있다. 3. 단리 상품을 셀프 연복리 상품으로 전환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만기금을 받음과 동시에 이자까지 모두 재해치한다. 단, 인내가 필요하다. 4. 정기예금 통장 12개를 관리하면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통장 중 하나를 해약하면 된다. 5. 연 단위로 돈을 관리할 때와는 다르게 매달 관리함으로써 항상 긴장감을 갖게 되고 내 자금에 관심을 갖게 된다. 6. 이 사이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달 받는 급여가 필수적이므로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지고 일의 보람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다. 7. 돈을 모으는 재미와 돈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장기적으로 돈을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내 소비를 조절하고 과소비를 줄인다. 예금 풍차의 장점들이 7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1년이 지나고 나서는 매달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매달 이자를 수령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 정기 적금에 비해서 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12개로 나눠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 인상되거나 인하되더라도 그것을 조금 이제 그 편차치를 조금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일종의 뭐 금리를 포트폴리오 짜는 거죠. 네. 세 번째는 셀프 연복리 상품을 만든 거다. 이게 1년에 한 번 이자가 붙는 거기 때문에 복리가 아니고 단리입니다. 근데 그런 단리를 내가 매달 재해치를 함으로써 복리 상품으로 전환하는 효과를 노리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12개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사시에 무슨 사고가 발생하거나 내가 뭔가 갑자기 해야 되는 일이 생겼을 때 통장을 하나에 넣으면 그 통장을 깨버리게 되지만 12개로 분산해서 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금액만큼의 통장 개수만 깨면 된다는 겁니다. 12개를 다 깰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1개나 2개만 깨도 내가 필요한 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그래서 현금 유동성을 손쉽게 마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5번째는 이제 항상 이제 매달 이제 돈을 관리하기 때문에 약간의 뭔가 긴장감 이런 게 또 생긴다. 뭐 그리고 또 내 자금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게 해준다는 거고요. 그 6번째는 뭔가 매달 받는 급여가 그 예금 풍차로 이제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회사 생활에 뭔가 보람을 더 느낄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번째는 돈을 모으는 재미와 돈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내 소비와 내 과소비를 조금 줄이고 돈을 좀 더 모으는 데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준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예금 풍차를 돌려라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예금 풍차를 돌리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예금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으시지만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또 정기 적금이나 정기 예금의 시대가 또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방 뭐 한 치 앞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1년 뒤에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발생한다면은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가 발생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이제 현금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되거든요. 왜냐면은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부동산이 굉장히 가격이 싼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이제 못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그때는 진짜 현금을 잘 가지고 있던 사람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과연 지금 예금도 쳐다보지도 않지만 과연 예금을 하는 사람이 정말 계속 평생을 바보로 살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상황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예금을 지금 꼬박꼬박 잘 해놓는 사람한테도 분명히 기회가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금 풍차를 돌려놓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방법을 아시고 생각을 해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인기는 경제적 자유, 자기계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들고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성장을 기원하고 저 역시도 계속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른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